당진시가 시내권에 있는 군부대 이전과 관련해 사실상 추진이 어렵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군부대 주변 주민들은 시장 공약 사항인 만큼 이전 방안을 계속 모색해야 한다며 반발했습니다. 화물연대가 16일 만에 파업을 철회하고 현장으로 복귀했습니다. 생산 물량을 출하하지 못하면서 피해가 잇따랐던 충남 산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사립유치원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기로 한 가운데 충남교육청이 교육비 전액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겨울철 화재 사각지대에 놓인 이웃들을 위해 주민과 소방서가 힘을 합쳐 예방에 나서고 있습니다. 건물과 난방용품을 점검하고 주의사항을 알려주고 있는데 현장 동행 취재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당진 시내권에 있는 군부대를 외곽으로 옮겨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는 소식 뉴스를 통해 전해드린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 당진시가 처음으로 입장을 내놨습니다. 네, 자세한 소식을 취재기자 연결해서 들어보겠습니다. 한범호 기자, 오성화 시장이 직접 입장을 밝혔다고요? 네, 오 시장은 8일 당진시의회 시정 질문에 답변자로 나섰는데요. 군부대 이전 계획을 묻는 질문에 사실상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유로 든 건 막대한 비용입니다. 당진시가 기존 군부대 부지를 사들이고 이전할 부지도 새로 조성해야 하는데 여기에 약 3천억 원이 소요된다는 겁니다. 오 시장은 국방부의 훈련 개정으로 비용 부담이 더 커졌다고 덧붙였는데요. 지난 2016년 국방부는 재산평가액을 정할 때 기준 시점을 현재가 아닌 부지 개발 완료 시점으로 바꿨습니다. 국가재산이 헐값에 팔리는 걸 막겠다는 취지입니다. 군부대 이전은 오 시장이 후보 시절 내건 공약이기도 한데요. 현장 질문 답변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당진 2대대 이전 관련해서 시장님의 공약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재 근데 이 이전 그 공약 자체를 언급하시지 않는 것은 않는 것 같거든요. 지침이 변경이 돼서 앞으로 이게 2대대 추진하는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계약을 하게 되면 모든 책임은 당진 시장이 짓도록 이렇게 계약이 됩니다. 그래서 과연 당진시가 3천억을 드릴 이 예산이 있냐, 이 근본부터 지들이 검토를 해야 된다는 애로사항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군부대 주변의 주민들도 이 소식을 접했을 텐데 반응이 어떻습니까? 네, 일부 주민들은 이날 직접 방청석을 찾을 만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들은 최근 기자회견을 열어 각종 규제로 군부대 주변 지역만 개발이 더디다며 이전을 강력히 요구했는데요. 당진시의 입장을 확인하자 실망감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또 국방부 훈련 개정은 수년 전에 이뤄진 일이라며 당진시가 국방부와 협의를 통해 이전 방안을 지속적으로 모색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주민들은 당진시가 군부대의 이전 의지를 보여주지 않을 경우 계속 집단 행동에 나서겠다 계획입니다. 개정된 거는 어제 오늘이 아니고 6개월 전이 아니고 수년 전에 이게 개정이 된 거거든요. 그러면 공약을 하셨는데 올해 6월 달에 그랬으면은 그거에 대해서 책임을 지고 완벽하게 해 주셔야지. 이 우리 당진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공약 번복이 아니냐는 얘기가 나오고 있는 만큼 논란이 커질 수도 있어 보이는데요. 관련 소식은 계속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 한범호 기자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화물연대가 파업 16일 만에 현장으로 복귀하면서 충남 산업계도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화물연대는 9일 조합원 투표에서 61%가 파업 종료에 찬성해 즉시 현장으로 복귀한다고 밝혔습니다.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상시화와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부터 파업에 돌입했는데요. 그 여파로 현대제철 당진 공장이 하루 생산 물량 3만 7천 톤을 출하하지 못하는 등 철강과 석유화학, 자동차 업계에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충남도가 내년부터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한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충남교육청이 계속 전액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도교육청은 9일 저출생 위기를 극복하고
학부모 교육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충남도와 도교육청은 2년 전부터 사립유치원 교육비를 함께 분담해 지원해 왔는데요. 이런 가운데 지난달 7일 충남도는 지방채 증가로 재정이 악화되고 있고 사립유치원에 대한 지원은 교육감 사무라며 교육비 지원을 중단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겨울에 가정에서 전기장판과 전기 히터 많이 사용하실 텐데요. 이런 난방용품이 자칫하면 화재나 화상으로 이어지기도 합니다. 무엇보다 예방이 가장 중요합니다. 네, 화재 위험에 노출되기 쉬운 이웃들을 위해 지역 주민자치위원회와 소방서가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에 힘을 합쳤습니다. 김소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의정부 자금동에 살고 있는 최순남 어르신. 시각장애 1급으로 활동보조원의 도움 없이는 한 발자국도 움직이기 쉽지 않습니다. 천장은 이미 오래전 누수로 곳곳이 내려앉았고 주방 등은 행여 불이 날까 사용할 수도 없습니다. 오래된 전기 콘센트에는 각종 전자기기들이 가득 꽂혀 있습니다. 찬바람이 불기 시작하면서 가장 걱정되는 것은 화재입니다. 불이 났다 해도 혼자서는 119에 신고를 하기도 집을 탈출하기도 어렵습니다. 보지 못하게 되면 안 되잖아. 그래서 내가 이거 다치지 말고 내 손으로 끓여드리고 다 하겠으니까 조금만 내가 손해보는 것보다 이 집에 화재 생기면 아이 되니까 안전을 내서. 겨울철 화재는 인명피해가 발생할 위험이 높기 때문에 특히 화재와 관련된 도움이 절실합니다.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해 혼자 살고 있거나 거동이 불편한 이웃들을 위해 주민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 독거노인에 와 뵀는데 천장도 많이 낙후됐고 이런 거를 많이 지원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네. 주민자치 회의에서 회의해서 이런 것 좀 우리가 좀 발굴하겠습니다. 겨울철 전열기 사용이 늘면서 화재와 화상 사고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가 최근 4년간 조사한 결과를 살펴보면 겨울철 화재 과열 폭발 중 47% 이상이 전열기 등의 제품을 사용하다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겨울철에는 여름철보다는 이런 난방용품 사용이 좀 많이 있는 편이라서 좀 화재가 많이 나는 편입니다. 그래서 일단 외출하실 때는 전기장판이라든가 이런 거를 꼭 꺼두시고, 그다음에 이제 뭐 가스불 같은 거 올리시는 것도 항상 외출할 때는 좀 꺼두시고. 전열기 관련 화재가 많이 발생하는 만큼 예방에도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소영입니다. 2023학년도 수능 성적표가 9일 오전 수험생들에게 전해졌습니다. 수험생들은 원서를 접수한 학교에서 성적표를 받거나 온라인으로 받아볼 수 있는데요. 졸업생이나 검정고시 수험생은 9일부터, 재학생은 12일부터 발급이 가능합니다. 성적표를 받아든 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정시 레이스가 시작되는데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의 자료를 보면 국어 영역은 지난해보다 평이했지만 수학이 지난해만큼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문이과 통합수능 2년 차인 올해도 역시 자연계열 응시자가 정시에서 유리한 이른바 문과 침공 현상이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해를 보면 수학에서 경쟁력 있는 이과 수험생들이 문과로 대거 지원하는 교차 지원이 활발했는데 올해도 이런 현상이 더욱 짙어질 거란 전망이죠. 정시 모집 일정은 오는 29일부터 내년 1월 2일까지입니다. 수시 2월 인원이나 수능 변환 점수 등을 살펴서 본인에게 유리한 정시 지원 전략을 세워야 할 텐데요. 입시의 마지막 관문까지 수험생 여러분 모두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랍니다. 데일리 브리핑이었습니다. 민선 2기 충남체육회장 선거가 일주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김영범 후보와 김덕호 후보 간 신경전이 격화되고 있습니다. 김영범 후보가 지난달 28일 체육회장 선거 출마를 선언했는데 이틀 뒤인 30일 김태흠 지사가 지난달 28일 그를 정책특별보좌관으로 위촉한 것이 발단이 됐습니다.
앞서 김덕호 후보는 지난 6일 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관련 질문에 후보자의 입장인데 관에서 특보로 임명을 하는 것은 선거 규정에 위반된다고 생각한다며 문제가 있다고 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를 두고 김영범 후보는 기자회견을 열어 김덕호 후보의 문제 제기를 정면 반박했는데요. 지난달 8일 충남도 선거관리위원회 지도과와 도체육회 선거과에 유권 해석을 요청해 체육회장 후보가 정책특보를 겸임하는 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김영범 후보는 정정당당한 승부를 펼치겠다며 정책특보를 사퇴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러면서 김덕호 후보가 공약으로 제시한 한국체육대학교와 국민체육진흥공단 충남 이전과 관련해 실현되기 어려운 허황된 꿈과 같은 공약이라고 비판했는데요. 김덕호 후보는 김영범 후보가 정책특보 사퇴 의사를 밝힌 건 관의 선거 개입에 대한 명백한 사실적 관계가 확인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김영범 후보는 도민과 체육인을 우롱하지 말고 이번 사태의 엄중함을 인식해 책임지고 후보직에서 사퇴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김영범 후보가 자신의 공약을 허황된 공약이라고 발언한 것을 두곤 이미 오래전부터 이기흥 대한체육회장 김 지사와 공감대를 이뤘다며 허황된 꿈이라고 하는 건 김 지사를 욕하겠다는 건지 의문이라고 반박했습니다. 신문브리핑이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주민 여러분의 교통 안전을 책임지고 있는 충청남도 경찰청 장은효 경장입니다. 사고 현장이 담긴 블랙박스 영상을 통해 교통 안전 수칙을 점검해 보고 있는데요. 오늘의 첫 번째 사고 영상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지난 9월 아산의 한 시골길. 중앙선이 없는 좁은 길을 달리던 블랙박스 차량이 마주오는 차량을 발견하고 멈춰서지만 충돌을 피하진 못하는데요. 시골길은 중앙선이 없는 데다 구불구불한 길이라서 반대편에서 오는 차량이 잘 보이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더욱이 차도와 인도의 구분 없이 차와 사람이 함께 다니기 때문에 항상 서행하면서 안전운행하시길 당부드립니다. 다음 영상 이어서 보시죠. 지난 9월 늦은 밤 아산의 한 도로. 블랙박스 차량이 좌회전을 하는데요. 유도선 안쪽으로 좁게 돌면서 신호 대기 중인 오토바이를 치는 사고가 발생합니다. 큰 교차로는 대개 흰색 점선으로 유도선이 그려져 있습니다. 좌회전 시 그 선을 따라 침착하게 돌면 되는데요. 1차로에서 출발했다면 1차로로, 2차로에서 출발했다면 2차로로 진입해야 불필요한 사고를 피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다음 영상 보겠습니다. 지난 9월 천안의 한 교차로. 좌회전 신호 대기 중인 암행순찰차 옆으로 적색 신호를 위반하고 달려나가는 오토바이가 포착됩니다. 바로 추격을 시작하는데요. 정차 유도 후 신호 위반으로 단속합니다. 신호를 지키는 일과 같은 기본을 지키는 것이 안전 운전을 위한 가장 빠르고 정확한 길입니다. 지금까지 블랙박스로 본 교통안전 장은효 경장이었습니다.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지정에 법적인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8일 해양생태계 보전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했는데요. 성일종 의원이 대표 발의한 개정안에는 가로림만과 같은 해양보호구역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국가해양정원을 조성하는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서산과 태안에 걸쳐 있는 가로림만 국가해양정원 조성 사업도 탄력을 받을 전망입니다. 당진에 대한전선 해저 케이블 새 공장이 들어섭니다. 이에 따라 대한전선은 약 1,000억 원을 투입해 내년 12월까지 당진 고대지구에 새 해저 케이블 전용 공장을 준공할 예정인데요. 충남도는 공장에서 증가하는 해저 케이블 수요에 맞춰 중고압 해저 케이블을 중점적으로 생산할 방침입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